이번 시간에는 척추의 심부 근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가장 심부의 근육층을 붙여봤습니다. 앞에 이제 보면 횡격막 정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렸을 때 가장 심부의 척추 근육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척추의 심부 근육일수록 이 척추 마디마디 한 마디씩을 잇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표면으로 올라오면 또 뭐 두 마디, 네 마디, 그 다음에 조금 더 표면 근육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의 척추를 한꺼번에 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근육은 첫 번째 짧은 분절 근육 무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근육들 보시면 가시돌기 사이를 잇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사이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terspinalis cervicis라고 합니다. 목에 있으니까 이제 cervicis를 붙였어요. 가시사이근 보시면 이 지금 목 쪽에서 붙어 있는데 경추의 2번부터 6번에 있는 가시돌기를 한 분절씩 연결하고 있어요. 목뼈 1번은 가시돌기가 없습니다. 뒤결절이에요. 자, 요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를 뒤결절이라고 하고 가시돌기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목뼈 1번에는 이제 가시돌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7번 목뼈는 굉장히 가시돌기가 톡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가 촉지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는 가시돌기가 하나지만 2번 목뼈부터 6번 목뼈까지는 가시돌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사이근이 두 개씩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 가로돌기 사이 근육도 있어요. 가로돌기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시사이근이나 가로돌기 사이근은 척추뼈 하나하나 분절을 잇게 되고요. 지금 등뼈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intertransversally thoracis라고 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요추 부분도 확인을 해볼게요. 가로돌기 사이근인데요. 자, 요추에는 가로돌기 사이근이 여기랑 두 개예요. 요추는 어때요? 큰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돌기 사이근이 이 바깥쪽에는 굉장히 좀 넓게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굉장히 조그맣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요추에도 지금 가시사이근이 있는데요. 흉추에도 있어요. 흉추에도 있는데 다음 층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 다음 층에서 보여지는 거는 다음 층에서 보여졌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가시사이근과 가로돌기 사이근 같은 짧은 분절 근육 무리는 목뼈 영역에서 가장 발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머리, 목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은 분절 근육 무리를 봤고 이번에 볼 근육들은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들이라고 합니다.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들은 가로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가시돌기에서 정지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장 심부에 있는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은 회선근이라는 근육이고 돌림근이라고도 합니다. rotators muscles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근육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여기 흉추뼈에 붙어있는 회선근인데 흉추뼈의 가로돌기에 붙어서 위에 있는 흉추뼈의 가시돌기 끝쪽에 부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아래 척추뼈에 있는 이 가로돌기의 위쪽에 붙어서 위에 있는 척추뼈의 가시돌기의 바닥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라미나라고 하는 고리판과 가시돌기의 사이, 그래서 가시돌기의 거의 끝부분, 바닥 부분에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회선근은요, 허리뼈에서 목뼈까지 다 붙어 있어요. 허리뼈에서 둘째 목뼈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면 아직 허리뼈에선 보이진 않는데 근육을 한층 더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다혈근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이따 볼 이 다혈근, 뭇갈래근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이 근육이 저희가 방금 봤던 짧은 회선근이에요. 그런데 이 회선근은 짧은 근육이 있고 긴 근육이 있어서 두 가지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돌림근과 회선근이 같은 용어이고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짧은 회선근은 하나의 척추뼈 사이를 연결하고 긴 회선근은 두 개의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요. 그래서 이제 허리뼈부터 2번 목뼈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허리뼈에서 안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지워도 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근육은 약간 사각형 모양을 조금 이렇게 취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긴 회선근을 한번 볼게요. 긴 회선근은 조금 더 바깥쪽에 있어요. 그쵸? 이 짧은 회선근은 좀 더 안쪽에 있고 제가 짧은 분절을 연결할수록 좀 더 심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긴 회선근은 짧은 회선근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가로돌기의 위쪽에 붙어서 하나, 두 개를 지나죠. 자, 여기에 붙어서 이건 지났어요. 이 뼈는 지났고 그 다음 뼈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뼈에 어디에 붙어요? 얘는 정말 가시돌개 끝과 고리판 사이에 붙네요. 그쵸?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라미나라고 하고 척추뼈, 고리판, 추궁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림근은 회선근이라고도 하는 돌림근은 가로돌기 가시 근육 무리 중에서 가장 심부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두 개의 분절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겠죠. 그렇죠? 척추 분절, 뭐 롤다운, 롤업, 필라테스에서 하는 그런 움직임, 척추의 아주 심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속근 섬유보다 지근 섬유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근육일수록 자세 유지근이죠. 그래서 안정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다혈근보다도 더 안쪽에 있고 모든 척추에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 흉추 부위에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회선근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긴 회선근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양쪽에 있는 긴 회선근이 같이 수축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회선근이 밑으로 수축을 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회선근이 밑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구부렸던 허리를, 굴곡했던 허리를 펴게 되겠죠. 척추의 신전입니다. 물론 회선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자세 안정화, 가장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자세 안정화와 분절을, 짧은 분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미세 움직임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기능으로 축돌림이 있는데요. 자, 한쪽만 수축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근육이 이 방향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이 가시돌기가 조금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회선근 자체가 굉장히 척추의 안쪽으로 가운데 붙어 있기 때문에 축돌림의 1차 근육은 아니에요. 축돌림을 미미하게 보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회선근이 수축을 했어요. 그러면 가시돌기가 왼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 척추 자체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회선근이 수축했을 때 몸통은 반대쪽 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양쪽을 수축하면 척추의 편 역할을 하고 한쪽만 수축을 할 경우에는 척추의 반대쪽 회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볼 근육은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다혈근이에요. 회선근 바로 위에 있고요. 엉치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C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촘촘하게 다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이게 이제 다혈근인데요. 우리가 회선근은 하나나 두 개의 척추뼈 사이를 이었는데 다혈근은 그거보다는 위쪽에 있잖아요. 표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척추뼈 사이를 잇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혈근도 마찬가지로 가로돌기에서 이제 붙어서 가시돌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주행을 해서 붙게 되는데 다혈근 내에서도 조금 심부 섬유가 있고 조금 더 표면 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부에 있는 다혈근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3개의 척추뼈 사이를 잇는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표면에 있는 다혈근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 척추뼈 마디를 잇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근육이 얽혀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위에까지 쭉 다 이어져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여기 다른 근육에 감춰져서 이 근육인데 C2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다혈근이. 지금 이렇게 클릭이 잘 안 될 정도로 요 근육에 이제 스파이널리스 극근에 이제 조금 덮여 있는데 극근을 조금 지워볼까요? 자, 이게 이제 다혈근인데요. C2까지 올라가서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뼈에 가로돌기에 붙어서 가시돌기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쵸? 그래서 2개에서 4개 정도의 뼈에 걸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다혈근은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제 다혈근이 내부 코어의 핵심 근육이다라는 거죠. 내부 코어의 첫 번째 근육은 지금 여기서 보이네요. 횡격막, 그쵸? 위에는 횡격막, 그리고 밑으로는 이 골반기저근. 골반기저근들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앞에는 복횡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다혈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근은 내부 코어의 핵심 근육으로 횡격막과 골반저근과 복횡근을 활성화시켰을 때 다혈근이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다혈근이 이 허리 엉치 영역에서 가장 발달이 됐다는 건데요. 이 어플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밑에 쪽으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는 거 보이죠? 근데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서 이 허리 엉치 영역에서 전체 척추 기립근, 표면까지 다 해도 다혈근이 한 70% 정도, 약 70% 정도의 허리 엉치 영역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혈근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다혈근의 약화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 당연히 이 다혈근은 양쪽이 수축을 하면은 어떨까요? 척추의 신전이겠죠. 그리고 한쪽이 수축을 하면 아까 돌림근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얘도 2차 축돌림 근육이고 축돌림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혈근은 심부 척추에 있는 근육 중에서 엉치뼈 뒷면에 붙는 유일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 표면 근육들은 다 이쪽에 붙긴 하는데 다혈근 유일하게 이 엉치뼈에 붙는 거고요. 이 엉치뼈 허리뼈에서 이 오리진을 조금 볼 거예요, 저희가. 한쪽 다혈근을 조금 지워볼게요. 엉치뼈에 이제 구멍이 있죠. 천골공이라고 하는데 이 천골공에 4번째 정도의 위치까지 다혈근이 부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렇게 한 4번째까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째 구멍까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엉치뼈의 후면에 그렇게 붙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위에 척추 기립근에 온 힘줄들이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다혈근이 심부에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붙냐면 여기는 지금 조금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PSIS에도 붙어요. 이 PSIS에도 다혈근이 붙게 됩니다. 후상장골국이죠. 그리고 이제 엉치엉덩인대라고 하는데요. 조금 제가 쳐볼게요. 세이크로일리아기라고 하는 리가먼트죠. 네, 여기입니다. 이제 엉덩인대 후면에 다혈근이 붙게 돼요. 이 엉덩인대는 엉치뼈와 엉덩뼈를 연결하는 인대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인대에 또 다혈근이 부착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요한 곳에 하나 부착을 하는데요. 허리뼈에 이 메밀러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 허리뼈의 꼭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허리뼈의 꼭지돌기는 어디냐면 허리뼈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돌기인데 이 관절돌기 있죠.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관절돌기에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 상관절돌기에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여긴 지금 조금 튀어나온 게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에 지금 회성근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다혈근이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잘 안 보이네요. 이쪽에가 이제 다혈근이 아예 부착되는 부분으로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혈근이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밀러리 프로세스에는 다혈근이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다혈근 붙으라고 생겨있는 그 돌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허리뼈에 가시돌기에 이렇게 붙어서 위로 주행을 하겠죠. 이 근육 좀 지워볼게요. 허리뼈에 이 가로돌기에 붙어서 가시돌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혈근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다혈근이 심부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2부터 엉치뼈까지 근육 섬유가요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엉치 영역에서는 굉장히 두껍게 있고요. 척추의 정중앙선을 따라서 굉장히 가운데 쪽에 있죠. 몸 중앙에 있죠. 그래서 심부에 있으면서 척추의 정중앙에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척추의 심부 근육이고요. 횡단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허리뼈 4번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멀티피더스가 이 척추의 그 극돌기와 가로돌기 사이에 핑크색으로 있는 그 부분인데 굉장히 두껍게 척추 전체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추 부분에서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다혈근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척추의 심부 근육, 그리고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 마지막 근육인 반가시근입니다. 반가시근, 반극근, 세미스피날리스 머슬 다 같은 말이고요. 저희가 지금 볼 반가시근은 그 척추 심부 근육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으로 우리가 회선근은 척추에 1개, 2개 뼈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다혈근은 2개에서 4개, 그리고 이 반가시근은 6개에서 8개의 척추뼈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길게 연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근육이 머리 반가시근이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목 반가시근, 등 반가시근이 되는데요. 머리 반가시근은 지금 머리 쪽에서 굉장히 두껍게 보이죠.
머리 쪽에서 굉장히 두껍게 보이고 주행 방향이 거의 수직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 반가시근은 머리 반가시근보다는 조금 얇긴 하지만 그래도 등 반가시근보다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반가시근은 머리와 목 영역에서 굉장히 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주행 방향은 거의 이제 수직 방향인데요. 머리 반가시근부터 저희가 이제 따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미스피날리스 캐피티스, 세미라는 말은 반이고 여기 스파인, 그쵸? 가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근육들은 다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이라서 가로돌기에서 시작해서 가시돌기 쪽으로 올라가는 근육들이었어요. 그래서 주행 방향이 이렇게 됐었죠. 지금 이 반가시근은 여러 개의 척추뼈를 연결하기 때문에 되게 좀 길게 있습니다. 오리진을 한번 볼게요. 3번 목뼈부터 6번 흉추뼈의 가로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근육은 가시돌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옥시피탈본, 머리뼈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일단 시작점을 다시 한번 보면 C3에서 T6의 가로돌기에 붙어서 쭉쭉쭉 가시돌기에 붙지 않고 머리뼈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방향이 거의 수직 방향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머리뼈에서는요, 지금 붙는 위치가 여기 위 목덜미선 있죠? 외후두흉기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 목덜미선 있습니다. 좀 요렇게가 정확하네요. 그쵸? 거기 사이에 넓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 목덜미선과 아래 목덜미선 사이에 넓게 붙는다. 옥시피탈 본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지금 오리진이 C7부터 T6까지는 다 여기 보면 가로돌기에 붙어요. 횡돌기에 잘 붙거든요. 이렇게. 횡돌기에 붙었고 횡돌기에 붙었고 횡돌기에 붙었어요. 그런데 위에 목뼈 3번 목뼈부터 6번 목뼈까지는 횡돌기에 붙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붙죠. 횡돌기는 여기 있어요. 그 목뼈는 옆에 이제 횡돌기 공이라는 게 있고, 그쵸? 여기가 이제 가로돌기인데 거기에 붙지 않고 어디 붙냐면 아티큘러 프로세스에 붙습니다. 여기는 관절 돌기예요. 요렇게 척추뼈의 윗뼈와 아랫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잖아요. 그 관절 돌기에서, 그쵸? 여기 관절에서 톡 튀어나온 요 부분에 이렇게 붙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3번 뼈부터 6번 목뼈까지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육의 그 섬유 하나를 뭐 대충 대략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섬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몇 개의 척추를 건너뛴 건가요? 지금 갈비뼈가 붙어 있으니까 T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T1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지나서 머리에 붙죠. 그러니까 한 7개, 8개 이 정도, 6개에서 8개 정도의 이 척추뼈를 잇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이제 양쪽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 머리, 목을 신전시키고 그 다음에 한쪽만 수축하게 되면 머리, 목의 외측 굴곡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 회전 보조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근육은 이제 목 반가시근인데요. 세미스피날리스 서비시스라는 근육입니다. 머리 반가시근보다는 조금 얇았고요. 등 반가시근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모양이었습니다. 자, 오리진을 한번 볼게요. 오리진을 보시면 어떤 이제 책에서는
C7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어플에서는 T1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T6. 그래서 흉추 1번부터 흉추 6번까지의 이렇게 가로돌기에 붙습니다. 횡돌기에 붙는 거 잘 보이시죠? 횡돌기에 붙어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네. 목뼈 2번부터 6번까지의 이렇게 가시돌기에 붙게 됩니다. 가시돌기에 이렇게 잘 붙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은 대부분 가로돌기에 붙어서 가시돌기로 올라가는 가로돌기 가시 사이 근육이다. 그리고 척추의 심부 근육이고 머리 반가시근과 목 반가시근은 머리 목 영역에서 굉장히 두껍게 걸쳐 있어요. 심부 근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머리 목 영역에서 이 머리 반가시근과 목 반가시근이 두 개가 합쳐져서 머리 목을 신전하는데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 반가시근도 양쪽이 수축을 하면 이제 목을 신전시키고 한쪽만 수축을 하면은 외측 굴곡을 하게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등 반가시근 보겠습니다. Semispinalis thoracis라는 근육입니다. 등 반가시근의 오리진과 부착점을 보면요. 자, 시작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흉추 6번에서 흉추 12번까지에 다 가로돌기에 다 붙습니다. 6번부터 12번까지 쭉 다 가로돌기에 붙죠. 어떤 책에는 흉추 6번부터 10번까지로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점은 쭉 올라가서 입뼈죠. 흉추 4번부터 경추 6번까지 이렇게 가시돌기에 붙습니다. 이렇게 붙네요. 그쵸? 가시돌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 알아둘 거. 여기에 지금 얘가 흉추 4번이잖아요. 가시돌기가 이렇게 있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흉추뼈는 가시돌기가 굉장히 아래로 주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방향으로 밑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흉추뼈는 특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흉추뼈가 가시돌기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톡 튀어나온 이 가시돌기를 촉지한다고 해도 거기에 바로 흉추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흉추뼈에서부터 이제 붙어서 쭉 올라가서 6번 목뼈까지의 이 가시돌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 12번 이제 흉추에 붙은 근육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에 붙어요? 여기에 있는 T4에 있는 가시돌기에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C6에 있는 가시돌기에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로돌기에서 가시돌기까지 주행하는 모습을 봤고요. 당연히 양쪽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 흉추를 신전시키겠죠. 그리고 한쪽만 수축을 하게 되면 외측 굴곡, 그리고 반대쪽 회전은 굉장히 미미하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보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오늘 다 알아봤고요. 척추의 심부 근육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주소를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 인쇄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